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제가 이게 얼마 만에 쌍용차 리뷰인지, 제가 2018년 렉스턴 리뷰 한번 했다가 그때 초창기였는데 막 사례협박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또 다행히 잘 살아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자, 렉스턴 칸이에요. 칸. 사실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 돈 주고 살 수 있는 다른 대안책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사이즈로 따지면 급을 살짝 낮춰가지고 뭐 산타페 같은 애들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런 승차감 좀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렉스턴 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픽업 트럭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차량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수입 차량들 중에 대안이 있는 차량들이 생기기는 했죠. 뭐 지금은 뭐 이제 콜로라도 같은 차량들도 수입이 되고 하기는 하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이 렉스턴 칸 같은 경우에 승차감이니 편의사양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요즘처럼 이렇게 캠핑 많이 다니고, 그리고 뒤에 트레일러 끌고 다닐 일이 많고,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픽업이잖아요. 세금 싸지, 부가세 환급되지, 또 짐 많이 싣고 다니지. 옵션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또 이제 서스펜션 구조의 옵션을 넣게 되면은 이 픽업 트럭에 뒤에 짐을 700kg까지 적재하고 다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대안이 없고 뭐고를 떠나서 이런 좀 특수한 상황에, 이런 특수한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안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옵션 추천 정도는 드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익스페디션 모델이에요. 익스페디션 모델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 그리고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 2까지 들어가 있고, 요 롤바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롤바 종류가 지금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롤바 전용 유틸리티 바, 그리고 모던 롤바가 있고요, 유틸리티 롤바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바가 있고요, 벙커 롤바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름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예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데 이거는 벙커 롤바가 아닐까. 95만 원인데, 아무튼 이렇게 뒤에 롤바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여기 기름통도 보내주셨는데, 기름통이 이 차가 디젤이거든요. 근데 가솔린 기름통, 가솔린이라고 적혀있는 기름통을 보내주셨고, 반대편에 도끼가 하나 있던데, 도끼가 걸려있는데 그 도끼의 용도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기름통이랑 도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넣어가지고 시승차에 액세서리로 달려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여기 서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차량 추천을 드릴 때, 옵션 추천 드릴 때 무조건 풀옵션으로 사세요라는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꼭 이거를 보고 풀옵션을 사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깡통을 사면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구나 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함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2,990만 원짜리 와일드 옵션 기본 트림을 추천을 드릴 거예요. 일단 자, 그런데 2,990만 원짜리 와일드, 그냥 깡통 트림인데 꽤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마트 키가 기본이에요. 스마트 키. 스마트 키 딱 가까이 오면 열리고, 그리고 멀어지면 닫히고까지 가능한 버튼 눌러서 시동을 켜고, 이 스마트 키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쌍용 렉스턴 칸, 이거 사실 누가 보면 화물차라고 하는 차인데, 스마트 키가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 말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 엔진, 뭐 쌍용이 워낙에 오랫동안 사용해온 엔진이고, 별다를 거 없는 엔진이고요. 그리고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별다를 게 없는 변속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아니, 근데 맞잖아. 이거 엔진 미션을 뭐라고 할래? 아니, 뭐 그렇잖아요. 이 자체 그 목적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지. 엔진 미션 뭐가 중요한데?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REPS라고 해서 렉타입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이죠.
무슨 말이냐, 현대에서도 이제 뭐 MDPS가 뭐 CMDPS냐 RMDPS냐 뭐 이거 가지고 맨날 뭐 설왕설래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쌍용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컬럼 타입, 컬럼에 모터가 붙어서 이제 조향을 도와주는 그 타입을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렉 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렉 타입이 이 조향감이 훨씬 더 좋고 조향 안정성도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뭐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 또 보면은 뭐 엔진에 따라서 뭐 CMDPS 넣어줬다가 RMDPS 넣어줬다가 뭐 그러는데 이제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지금 단일이기 때문에 전 모델에 지금 깡통부터 다 기본으로 렉 타입 EPS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이 턴 시그널 램프들 있죠. 턴 시그널 램프 이 뒤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에 프론트에도 다 LED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가는데 깡통을 구매하셔도 턴 시그널 램프가 전부 다 LED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투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즘에 또 그 LED 패키지로 해가지고 또 그걸 옵션으로 또 그렇게들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사이드미러에 들어가는 이제 턴 시그널 램프도 LED, 그리고 헤드라이트 쪽에 들어가는 턴 시그널 램프도 LED, 그리고 자, 이 뒤쪽 보시게 되면은 전구네. 그래도 뭐 사이드 미러랑 앞엔 들어가는데 뒤에는 전구가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차가 뭐 뒷모습 뭐 나는 뒷모습 내가 내 뒷모습 내가 내 뒷모습 보여? 뭐가 중요한데? 자, 아무튼 깡통부터 한 뭐 좀 반쪽짜리긴 하지만 LED 턴 시그널 램프가 사이드 미러와 헤드라이트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뭐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거 사이드 미러 있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깡통부터 전동접이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동접이뿐만 아니라 안에 이제 글라스 안에 열선, 이 글라스 안에 열선 없으면 그 습기 찼을 때 진짜 운전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 전동접이도 되고 턴 시그널 램프도 LED로 들어오는 이런 멋진 사이드 미러가 또 깡통에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깡통 차량이다 라고 하면은 가끔씩 야, 뒷브레이크 뭐 드럼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뒤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깡통부터 상당히 많은 옵션들을 알아서 그냥 커스터마이징 해서 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깡통부터 선택이 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할 거냐, LD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그 LSD랑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시스템. 우리가 항상 설명을 드리죠. 차가 구동축이 이제 얘는 후륜이잖아요. 기본 베이스로 후륜의 출력이 왔을 때 차가 왼쪽으로 선회를 해요. 그러면은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에 회전차가 생기겠죠. 왼쪽으로 도니까 왼쪽 바퀴 한 바퀴 돌 때 오른쪽 바퀴는 1.5바퀴를 돌아줘야 차가 선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양쪽에 이제 출력을 자연스럽게 분배해 주는 게 디퍼렌셜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 디퍼렌셜은 애가 멍청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힘을 주기 편한 쪽으로 쭉 출력을 보내줘 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눈을 밟았어. 정작 미끄러운 바퀴는 눈을 밟은 바퀴인데 여기에 그랩이 없어지다 보니까 디퍼렌셜은 정작 미끄러지고 있는 이 바퀴로만 계속 출력을 보내준단 말이죠.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LD입니다. LD 기능을 딱 활성화시키는 순간 얘가 양쪽 바퀴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1대1, 5대5로 해서 동력을 강제로 나눠주는 거죠. 강제로.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뭐 눈을 밟고 있는 쪽 바퀴와 눈을 안 밟은 쪽 바퀴에 출력이 동일하게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험로를 탈출할 수 있다. 뭐 요런 개념인데 요게 사실 그 스타렉스 후륜 모델에도 원래 옵션이 있었던 애예요. 요거는 그리고 진짜로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0만 원 밖에 안 하거든요. 요거 추가하고요. 자, 4륜구동 시스템 2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가격이 조금 있어요. 200만 원인데 요거는 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4륜구동 시스템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ISG, 아이들링 시에 이제 뭐 신호대기 하고 있을 때 시동을 자동으로 껐다가 켜주는, 이게 4륜구동이랑 왜 묶여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묶여 있는데, 아무튼 4륜구동 시스템 2를 선택을
했는데 좀 의아하실 수 있죠. 제가 뭐 일반 세단 같은 경우에는 4륜 옵션이 있어도 웬만하면 넣지 마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니 뒤에 LSD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은 이게 충분하다. 그리고 겨울철에 눈 오고 그러면은 그 스노우 타이어가 더 중요한 거지 뭐 의미 없다. 제발 그냥 후륜 사자. 후륜이 더 운전도 재밌고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고장날 것도 없고 그리고 연비도 좋다. 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후륜을 사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렉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이 4륜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에 짐을 700kg까지 싣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700kg 짐을 싣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얘는 프레임 바디죠. 진짜 우리나라에 몇 안 남은 프레임 바디 차량인데 이 프레임 바디 차량의 그래도 최대 장점이 뭡니까? 이 뒤에 무거운 트레일러를 또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짐도 좀 싣고 그리고 이 롤바 위에 또 요즘에 캠핑 다니시는 분들 위에 뭐 차 위에 올리는 텐트를 또 설치할 수도 있고 엄청난 하중을 견디면서 또 차가 앞으로 뒤에 큰 짐들을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목적성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요런 상황에는 또 특히나 캠핑을 본격적으로 다니신다 라고 하실 때는 정말로 이제 산길도 다니시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뒤에 LD 하나 들어가는 걸로는 야 그래 이 차는 진짜 좀 부족하겠다, 이거는 진짜 요 목적성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 거라면 이거는 분명히 4륜 구동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짜리 옵션 과감하게 추가를 좀 했고요. 자, 그리고 파워리프 패키지라고 있어요. 파워리프 패키지가 뭐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머드 타이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산악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타이어가 요걸 선택하게 되면은 기본으로 순정으로 이렇게 달려서 나와요. 물론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일반 마른 노면에서는 이 타이어가 상당히 이제 그립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하지만 요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옵션 구성도 달라져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이 차를 타고 캠핑도 다니고 할 수 있는 산악 지형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리프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뒤쪽 서스펜션 구조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뒤쪽에 여러분들 원래 알고 계시는 그 판스프링 있죠? 엄청나게 보강된 판스프링이 딱 들어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렉스턴 칸이 아무리 뒤에 화물칸이 크다 하더라도 뒤에 이렇게 판스프링을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앞쪽에는 WC-본을 쓰고 뒤쪽에는 또 5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 버리고 이 판스프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그 이제 렉스턴 칸을 이제 기본 모델, 기본 5링크가 들어간 것도 타봤고, 그런 다음에 요게 또 서스펜션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이나믹 패키지라고 해서 그 다이나믹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옵션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 그 다이나믹 서스펜션 이걸 다 타보고 파워리프 서스펜션, 다시 말해서 그 굉장히 보강된 판스프링이 들어간 까지 다 타봤는데 판스프링이라고 해서 승차감이 딱히 더 안 좋아지는 거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워낙에 좀 그랬다 보니까 뭐 이 판스프링으로 바뀌어도 큰 티가 안 나는, 근데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원래 적재 하중 500kg가 700kg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단지 나는 야 500kg, 700kg 야는 그렇게까지 많이 짐을 싣고 다닐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지만, 이게 꼭 700kg까지 맥스로 다 싣고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뒤쪽을 버틸 수 있는 이 하중이 조금 더 이제 여유로워질수록 뒤에 뭐 트레일러를 끌고 다닌다거나 뭐 그냥 뭐 꼭 700kg까지 다 안 실어도 한 500kg, 400kg, 300kg만 싣고 다녀도 얘가 훨씬 더 좀 더 가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리프 옵션까지는 넣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은 게 요거 요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순정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요 사이드 스텝도 지금 이름은 되게 많은데 사이드 스텝이요. 일단 전동식 사이드 스텝,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고정식 사이드 스텝, 리어 스텝, 무슨 스텝이 또 많아. 스텝이 또 많은데, 그러니까 바도 많고 스텝도 많아. 자, 근데 뭐 이게 아마도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으로 추정이 돼요. 이걸 누르면 좀 사진이라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아무튼 뭐 밖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여기까지인 것 같고,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점이 얘가 지금 4륜 모델이 있고 아닌 모델이 있잖아요. 복합 연비가 4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10.5km, 리터당 10.5km로 똑같아요.
네, 그 말은 뭐냐? 여기 들어가 있는 4륜 시스템이 조금 특이한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다. 뭐가 특이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뭐 전자식 4륜이다 뭐다 해서 이제 뭐 주행 상황에 맞게 차가 이제 뭐 뒤로 출력을 줬다가 앞으로 줬다가 같이 줬다가 고속으로 올라가면 또 후륜만 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셀프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로 선택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평상시에는 앞으로 가는 차축을 그냥 다 끊어내고 후륜으로만 다닐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2H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난 고속에서도 4륜으로 다니고 싶어 라고 하면은 4H,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난 험로를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4L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 그 선택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너무 구닥다리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저기 G바겐에도 있습니다, 이 버튼이. 그러니까 뭐 렉스턴 칸에서 G바겐의 감성도 느껴볼 수 있겠다. 안으로 좀 타볼까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도 하나씩 또 안내를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1. 자, 1에 뭐가 들어갔냐면 후측방 경고, 그리고 차선 변경 경고, 그리고 후측방 접근 경고, 그리고 안전 하차 경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요 중에 꼭 요 두 가지는 진짜로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제 특히나 후측방 접근 경고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후진을 하시잖아요. 가뜩이나 얘가 또 뒤쪽이 길잖아요. 후진으로 차를 빼는데 뒤쪽에 사각지대가 생겼을 때, 뭐 대표적으로는 양옆에 차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후진으로 차를 뺄 때 차가 지나오는 게 뒤쪽에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경고해 주는 시스템인데, 요건 정말 쓸만하고, 그리고 안전 하차 경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문이 열렸는데 자, 차가 지나온다 라고 하면은 경고를 알려주는, 요거는 60만 원이면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넣었는데, 제가 그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는 넣지 않았어요. 2를 넣지 않은 이유는, 자, 어차피 지금 기본 깡통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뭐야? 고속도로 달리면서 내가 100km 맞춰놓으면 그냥 100km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지. 앞에 차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계속 100km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 안에 뭐가 되게 많거든요. 긴급제동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중앙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추돌 경고, 스마트 하이빔, 앞차 출발 경고, 안전거리 경고, 부지 운전 경고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뭐가 많긴 많지만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없죠. 차간거리 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다 넣어도 차간거리는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차간거리는.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요거를 넣어서 뭐 예를 들자면 차선 유지 보조, 중앙 차선 유지 보조가 똑똑하게 잘 작동을 하냐 하면 제가 이제 써본 결과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뒤에 짐 싣고 다니고 뭐 트레일러 끌고 다니고 할 때 쓰면 안 돼요. 못 써. 어차피 못 쓰는 거라서. 그리고 어차피 이걸 넣어봤자 그 차간거리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넣지 않는 걸로 한다. 그리고 기본 깡통, 기본 옵션에 크루즈 컨트롤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쓰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선택을 안 했어요. 저는 선택을 안 했는데 이게 나름대로 음성 인식이 꽤나 똑똑합니다. 여기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실래요? 요 화면 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 안내. 서울역까지 가는 길 찾아줘. 처럼 목적지를 포함해 말씀해주세요. 판교역으로 가는 길 찾아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1번. 네, 됐습니다. 이게 다 잘 되는데, 자, 물론 뭐 방금 그냥 판교역이라고 말하면은 뭐 판교역으로 안내할까요? 뭐 약간 이런 스마트한 건 아니에요. 판교역으로 가는 길 찾아줘 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걸 누르고 길 안내, 이런 식으로 길 안내라고 했을 때 일단 길 안내 메뉴에 들어가서 그 다음 얘가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벤츠도 그렇고 뭐 다 그래. 뭐 현대계도 그렇고 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별도의 메뉴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 뒤에 어디로 가는 길 찾아줘까지 정확하게 워딩을 해줘야 된다라는 뭐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네이버 시스템 음성 인식은 네이버께 들어가 있네요. 지금 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고, 그런데 상당히 똑똑하기는 하거든요. 상당히 똑똑하기는 하지만 사실 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사실 좀 너무 좀 올드하고, 지금 이렇게 사용할 바에는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더 편하다라고,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굳이 요 지금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고 여기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라고 6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이 8인치 터치 스크린이랑 뒤에 후방 카메라 같은 것들이 이제 딱 달려서 오고요. 그리고 뭐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들을 다 8인치 화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요 60만 원짜리를 넣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추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썬루프 추가했습니다. 아, 저 또 썬루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썬루프를 추가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 남자의 차잖아. 남자의 차. 썬루프가 좀 터프하게 열리는 감이 좀 닫을 때도 네. 네, 이런 좀 터프하게 만져야 되는, 작동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뭐 멀리 놀러 가고 이렇게 하고 할 때 네, 또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네, 이게 뭐 채광도 되고 그러면 좋기 때문에 또 이 썬루프가 그리고 45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넣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네, 그 밖에 저 롤바랑 사이드 스텝은 빼고요. 그거 두 개 빼고 3,400이에요. 3,400. 참 3,400이면 여러분 저기 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게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화물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3,000 네, 거의 뭐 3,000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는 건데 3,000에 구매해서 이 정도 실용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럼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포기해야 되는 거. 자, 포기해야 되는 게 요 이제 9인치 내비게이션 말고도 뭐 이런 거 포기하셔야 돼요. 네, 여기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좀 그래요. 올려놓는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야. 올리고 여기 써 있거든요. 네,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우측에 전원 터치키를 3초 이상 가볍게 누르세요. 그러니까 올리고 3초 이상 누르면 된다. 자, 이렇게 누르면 켜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네, 이거 맨날 이렇게 눌러가지고 사용하기 좀 그렇고, 이것도 이게 다 쓰면 또 꺼줘야 되나? 다 쓰면 또 꺼줘야 되고, 그리고요. 이게 여기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휴대폰을 좀 이렇게 잡아줄, 가이드를 해줄 애가 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평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움직이고 뭐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휴대폰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네, 또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요거는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사실 굉장한 디테일인데, 네. 여기 아우디 A8에서나 보던 네, 없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핸들 열선도 이제 빠지죠. 그런데 이제 핸들 열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딱 얘가 지금 하필이면 엄청 추울 때 왔잖아요, 지금 차량이. 그래서 제가 핸들 열선을 계속 키고 다녔는데 와, 이렇게 약한 핸들 열선은 정말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핸들 열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네, 얘는 크게 아쉽지 않지만 네, 아쉬운 건 이제 통풍 시트가 빠진다라는 거. 네, 통풍 시트는 좀 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 빠지는 게 이제 이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요 시트, 전동 시트가 이제 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뭐 이건 터프하게 타는 차잖아요. 네, 뭐 얘도 이렇게 네, 터프하게 타는 차니까 손으로 좀 그냥 움직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저기 여러분 얘보다 한참 비싼 뭐 랭글러 같은 차 보세요. 걔 다 수동으로 다 타. 오히려 수동이 잘 어울려요, 이런 차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수동으로 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네, 공기청정기도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네, 공기청정기도 없는데 사실 여러분 자동차는 공기청정기가 저는 뭐 크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캐빈 필터가 있고 블로우 모터라는 게 있잖아요. 캐빈 필터 플러스 블로우 모터 하면은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 공기청정기예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옛날에 테스트도 다 해보고 했는데 이런 공기청정기 없이 이 내기순환으로 쫙 돌리면 미세먼지가 미친듯이 확 떨어져요. 네, 그래서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포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하셔야 되는 게 뭐가 또 있나요? 잠깐만, 여기 노블레스에 보면은 노블레스 기본에 수동식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잠깐만, 이거 전동식 텔레스코픽이 옵션에 노블레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수동식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노블레스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깡통에는 텔레스코픽이 안 된다는 얘기네. 나 도끼를 왜 보냈나 했어.